안녕하세요. 정말 정신없이 쏟아지는 경제, 또 지정학 뉴스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데요. 저희가 핵심만 딱딱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신 여러 블룸버그 뉴스 자료들 이거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중요한 흐름,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좀 명쾌하게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보면서 함께 찾아보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나 또 예측이 좀 힘든 시장 움직임, 그리고 뭐 인도 러시아 관계 같은 국제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뉴스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을 읽어내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내용 핵심 하이라이트. 이거 한 1분 안에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네, 좋아요.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확 흔들렸었죠. 그랬다가 월요일에 극적으로 반등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안개 속입니다. 특히 이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좀 분투명한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나 노동통계국, BLS라고 하죠. 이 수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경제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죠. 중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 계속하고 있고요. 특정 국가, 뭐 스위스 같은 곳은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인도와의 관계도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은 원유 사지 말라고 압박하는데 인도가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가격이나 국제 동맹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 주주들. 왜 일론 머스크한테 3천억 달러나 드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면서까지 붙잡으려고 할까요? 그 배경 의미 좀 살펴볼 거고요. 또 보잉 파업 상황, BMW의 과감한 전기차 전환 선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시장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신호들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파고 들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그리고 관세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뿐만 아니라 노동통계국 BLS, 그러니까 고용지표 같은 핵심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수장까지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BLS 국장 교체 가능성, 이거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와요. 아, 네. 루미스나 틸리스 같은 상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걱정을 표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게 그냥 뭐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런 임사 문제가 아닌 거죠. 핵심은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고용 통계 같은 중요한 지표가 정치적인 입김을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시장 참여자들이나 심지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연준조차도 뭘 믿고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작의 금리 인하 기대랑 또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 사이의 긴장감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관세 문제까지 더해지니까 더 복잡해지네요. 8월 7일 발효 예정인 관세 특히 만약에 중국산 제품에 40% 관세가 부과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뭐 엄청나겠죠. 그렇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관세에 여러 면제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계속 변하겠지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의 부담이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죠. 히토류 자석 같은 특정 분야에선 좀 진전이 있다고는 하는데 8월 12일 협상 시행까지 완전 타결. 이거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무역 갈등이 스위스 증시처럼 특정 국가 경제에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무역이라든지 정책의 불확실성, 이게 당연히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좀 복잡한 입장을 보면 그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인도는 계속 사들이고 있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요. 미국이 오히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좀 사주기를 뭐랄까 암묵적으로 바랐다는 점입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당시에는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미국의 입장이 확 달라진 거죠. 그럼 인도는 왜 미국의 압박에도 계속 버티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싼 원유,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원유뿐 아니라 러시아산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나 비료, 금속 이런 다양한 품목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규모가 크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쳐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중국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랑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인도가 뭐 러시아산 대신에 중동에서 원유를 더 사올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산 살 때 받았던 그 할인 혜택, 이건 포기해야 하니까 결국 이게 국제 유가나 심지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모디 총리가 아트마니르바 바랏, 자립 인도 이걸 외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8월 25일에 미국 무역대표단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국내외적인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개별 기업하고 시장 움직임으로 가보죠.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3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0조 원 아닙니까? 네, 엄청나죠. 이 정도 보상 패키지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핵심 인재인 머스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돈 문제라기보다는요. 머스크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상징성, 그리고 혁신 동력, 이걸 테슬라에 계속 묶어두려는 의도겠죠. 테슬라가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머스크의 집중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일 겁니다. 아하. 참고로 이게 뭐 당장 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주식을 받을 권리, 즉 베스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 행사 가격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은 주당 한 23달러 수준이라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런 세부 조건이 있군요. 다른 기업들 움직임도 좀 눈에 띄네요.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 파업, 이거는 방산 부문에 영향을 주지만 예전 시애틀 파업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하고요. 반면에 BMW는 2027년까지 완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꾸겠다.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웠어요. 이야, 산업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개별 기업들의 전략 변화, 그리고 거시 경제, 지정학적 요인들, 이런 게 다 맞물리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다가 월요일에는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롤러코스터였죠. 실적이 좋았던 IDXL랩스나 웨이페어 같은 기업들 주가는 급등했고요. 엑선처럼 실적 전망치를 올린 기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했던 크래프트 하인즈 관련 손실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렸고, 힘스너스처럼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기업은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고요. 아, 엇갈리네요. 네, 펠런티어는 특히 미국 상업 부문 성장에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하나하나, 또 테슬라나 BMW 같은 기업들의 선택들, 그리고 인도, 러시아, 미국 관계 같은 이런 큰 그림,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그 미세한 심리까지 정말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뉴스만 봐서는 이 전체 흐름을 놓치기가 참 쉬운 환경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들 속에서 청취자 당신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노동통계국의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관세나 연준 정책처럼 중요한 변수들의 예측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나 지표들, 이걸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당신의 투자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